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을 1부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밤, 오늘 새벽에 약간 뭐라 그러죠? 눈이랑 섞이는 거, 비랑 섞이는 거, 그거 왔다 그러더라고요. 진눈깨비. 그때 봤어요? 네네,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아니, 술 안 마시고 그냥 있었는데. 나는 기사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시장도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안 풀리네. 풀린 듯 하다가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시장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양시장 모두 플러스, 양시장에 대한 쪽에서 이제 거래소는 이제 플러스,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진행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겠죠.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이제 거세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은 낙폭에 대한 쪽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낙폭 확대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드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해 역시 외국인들도 매도에 대한 쪽이 좀 거래소에서 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말이죠.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많이 팔 것 같지만 또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 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24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20억까지 정도 왔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테마성 이런 거 보면 하여튼 거의 저야 작년에 11월인가요? 제가 그때 10월 말 11월에 출장 갔다 와서 로버트랑 VR 얘기 엄청 하고 12월 타면서 VR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한국경제건 무슨 머니투데이 방송이건 이데일리건 온갖 사람 들어와서 VR 테마주 얘기하고 있더라고. 약간 지겨운 맛은 들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좀 관심으로 얘기했던 거 듣보자 100%짜리 불법 말한 불법 오늘까지 급반등하면서 이제 직전 점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아침 방송하면서 제가 그럴 자리는 아닌데 대국민 상대로 AS를 하나 했어. 분명히 저는 뉴스 모멘텀 때문에 얘기했고 뉴스 모멘텀 좀 끝났다. 물론 또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랬는데 모르죠. 이게 제 말이랑 상관없이 지금부터 50% 더 갈지 모르겠으나 이게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뭔지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VR 얘기했던 거는 뭔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거 좀 계속 좀 봐주세요. 지금 VR 관련주 같은 경우 시장에 그만큼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틈새 시장세에 대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 대형주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도 이제 지수 관련주에 대한 흐름만 좀 양호하게 하면서 시장을 좀 버티는 형태에 대한 모습. 외국인에서 거래소에 대한 매도가 크지 않은 거는 일단 환율에 대한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쨌든 양봉에 대한 쪽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쪽도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일단 개파락으로 일단은 크게 출발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에 대한 쪽이 정부 개입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추세라도 일단 꺾어서 내려가게 된 것은 일단 유가에 대한 급등. 유가가 또 어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아무래도 리스크 오프에 대한 심리에 대한 쪽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도 없고 지금 테마 같은 이제 VR 테마에 대한 쪽도 올라왔고 지수상으로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그 국면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급락했던 지점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물론 더 가려면 멀었지만 일단 거래소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의 출회 그리고 단기 급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출회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는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사상체육가를 갖던 한국전력이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한국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굳이 묶으려면 LG그룹이거든요. 굳이 묶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저께까지 외국인이 3연속 순매수했단 말이죠. 지난 화수목금 하면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을 순매수했는데 그럼 최근에 그 닷새 동안 최근 3일 동안 제일 많이 산 게 뭐냐면 외국인이 LG그룹 3인방이에요. L전자 그리고
LG 생활건강 네. 그리고 또 뭐야 LG 디스플레이인가 뭐 그 세 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아침부터 보면 외국인이 조금 사는 게 좀 멈칫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뭐 좋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뭐 여전히 어찌되었건 주가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막 뛰어올라온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뭔가 좀 올라가면 좀 차익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떤 주식은 간에 기술적 매매를 좀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디온가? 네네. 디온가 하는데 실적 좋게 나왔으면 실적 발표를 한번 팔아보자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성이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도 좀 맥을 잡으면서 맥을 좀 짚으면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징적인 종목군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좀 있었어요? 오늘 보게 되면 하락하는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 좀 뭐 설전 시간대 할 거였는데 잠깐 땡겨서 네. 좀 보게 되면은 인턴트 컨텐츠 규제에 대한 뉴스에 대한 쪽이 어저께 한 11시쯤에 전해졌었고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조선일보에 중국? 대한 쪽. 네네.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쪽인데 네. 이게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가 네.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심리에 대한 쪽이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하락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이 다음 달 외국계 합자 회사인 중국 내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네. 한류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에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그 내용에 대한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한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쪽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 관련된 기업에 대한 쪽을 지금 이미 규제에 대한 쪽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미 이런 법안은 작년부터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중국 사업 구조에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네. 얘기들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 컨텐츠에 대한 쪽이 지금 9%씩 하락하는 네.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그 컨텐츠 유통에 대한 쪽, 그러니까 그 중국 컨텐츠 기업이 유통하는 거 말고 이제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 벌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거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쪽을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일단 그런 게 보면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과민 반응이 어떤 시장에 전형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썰렁할 때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영상 콘텐츠의 규제는 뭐 여러 번 얘기는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언제입니까? 그 2년 전이죠. 벌써 2014년이죠. 네. 별그대 네. 열풍 불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나라랑 동시간대 동시에 방송했잖아요. 인터넷에서요. 네. 중국에서. 근데 이게 작년부터 슬슬 바꾸면서 이제 저거 됐죠. 그 시즌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다 갖다 놓고 다음에 갔다는데 그게 좀 미풍양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건 미풍양속이에요. 미풍양속이고 이래서 정치권에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요즘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뇌물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영화도 많고 드라마 이런 게 많잖아요. 부정부패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 한 20년 전, 30년 전에 보면 그런 게 우리나라 민주화되기 전에는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말 지금 젊으신 세대들은 이성 교수나 그보다 아래 10살 아래 정도? 30대 초반 정도 되면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면 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약간 야한 장면 떠나서 그런 주제조차도 규제가 많았죠.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성훈 교수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건 중국은 바로 쫓아올 수 있어요. 근데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느낀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나 콘텐츠나 볼 때 저렇게 좀 형사나 누가 정치인이 부정부패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콘텐츠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직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풍양속이라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얘기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극히 몇 년 전부터 동성애에 관한 거가 영화로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가끔 표현돼요. 그죠? 네. 10년 전에 그런 게 가능이나 했을까요, 우리나라요? 그잖아요. 미국은 일상이에요, 일상. 미국 드라마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일상적인 거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을 뭐라 그러는 거는 그런 건 외국 회사니까 외국 회사 지멋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중국의 비판적인 영화나 있고 드라마 있고 음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막는 거죠.
뭐 힙합인데 막 욕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알고 보면 잘 모를 때는 했는데 중선이 많이 들어와 애들이. 근데 딱 욕하는 게 막 나 힙합 음악에 그걸 맡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셔야지. 이게 저는 그거가 무슨 그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런 개인적인 너무 좀 그거는 지나친 음모론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말이 되는 것과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 잘 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끼리 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코너 들어가면 또 진정한 또 우리 승부사님 나오시는 네네. 시간이니까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오전장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오버하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어제 그 이슈 VR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슈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화웨이의 그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냥 반응이 그냥 그러네.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네. 케이크 받았네? 예. 케이크 얘기했잖아, 케이크. VR 케이크를 줬네. 딱 이거지 뭐. VR 케이크. G5도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G5가 어쨌든 성공을 했다. 모두 뛰었다 뺐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일단은 스마트폰이 더 이상 많이 팔리지는 않죠. 그렇죠. 마켓이 성장하지 않는 가운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야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나온대.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빅뱅이 음받는데 그러면 다른 가수들 다 피합니다. 그 달에는 어차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LG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삼성 할 때 피해서 몇 달 있다가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뭐 갤럭시 맞짱 뜨자 이거죠. 그것도 5시간 먼저, 3시간 먼저 하고. 심지어 먼저 하지는 않나. 뭐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물론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S7 나오는데 G5 나오죠. 그리고 소니도 또 나오죠. 그리고 샤오미 Mi5도 나오죠. 또 화웨이도 또 스마트폰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차별화에 성공한 거는 삼성전자고, 아니 삼성전자는 실패했고, LG G5는 차별화에는 성공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케팅 비용을 또 어마어마하게 지출해야지만 이 판매 목표치에 대한 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R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인데 VR 같은 경우에 기기의 보급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기보다는 2018년. 왜냐면 컨텐츠가 이제 완성되는 시점,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완성되는 시점이 2018년이고 이 모션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멀미하는 거죠. 3D 영상을 보고 나서 멀미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쪽이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잔상 효과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게 한 2018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보게 되면 3년 안에 애플 그리고 5년 후에 삼성을 제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뭐 마냥 헛소리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지금 그 화웨이 그 소비자 사업 부분 CEO가 3년 안에 애플, 5년 후엔 삼성 제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이제 샤오미를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등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화웨이 출하 대수가 올해 이제 지난해 출하 대수가 그 전년 대비해서 44.3%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이 3억대, 애플이 2억대 정도 수준인데 지금 1억대를 지금 출시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올해 점점 좀 따라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안에 뭐 애플 따라잡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럼 그 시장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플도 조금 내줄 수밖에 없고 삼성도 점점점 내주면서 이 화웨이에 대한 포지션이 커지는, 화웨이가 뭐 실적이 뭐 더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일 테고, 지금 뭐 OLED에 대한 투자, 뭐 LG 뭐 G프렌즈 해갖고 뭐 VR이라든가 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액세서리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려고 플래시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Mi5 스펙을 보게 되면 스냅드래곤 820 칩 썼거든요. 램 4기가입니다. 후면 카메라 1600만 원 사고 전면 카메라 600만 원 씁니다. 다를 게 없어요. 삼성 LG 제품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내가 굳이 VR이나 뭐 다른 거를 쓸 게 아니면은 굳이 LG나 삼성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바일 콩그레스, 월드 콩그레스 때문에 업돼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이 여전히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라 그래, 하나 발언 주면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는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수를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화웨이는 뭐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나 LG나 스마트폰에서 지금 돈 벌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LG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는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카 사업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종인 의원이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미시간 시티의 프로젝트 이런 거 얘기하면서 몇 개 들어갈까 뭐 얘기했는데요. 그건 이제 구본준 부회장이라는 사람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본준 부회장이 일부에서 벌써 차기 그 대권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극구 부인했거든요. 찾아보면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구본 부회장이 결국 넘겨줄 거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구본준 부회장이 이번에 LG화학 부회장인가로 들어갔어요. 이장인가 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루머라고 일찍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닐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구본준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LG전자 부회장 직만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벌써 우리 3년 전부터 LG화학 그리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하우시스 심지어 거기에 네. 신소재나 자동차 그 배터리 분야 있죠. 네. 거기를 총괄하는 조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갈 때 다 쫓아갑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올인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말할 때마다 결론은 삼성 SDI는 운빨이 안 맞는 사람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업계에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올 때 이제 많이 보일 때 맡긴다는 건데요. 이거 잘 보시면요. 오늘 그 LG화학의 배터리가 이번에 크라이슬러에 이번에 들어간다고 크게 발표됐잖아요. 보셨죠? 그랬고 네. 3대 메이커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거 물론 뭐 중국에서의 뭐 잘 껄게임 있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 중요하겠지만은요. 보시면 볼트란 거 있죠? 볼트. 볼트 네. 2세대가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월이었을 때 LG그룹이 이미 지금 임직원차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됐건 간에 거의 아주 최고위층 아니면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 그랬잖아요. LG화학 배터리가 깔린 거 하는데요. 내년에 볼트가 들어오는 이 볼트 들어온다는 것도 GM이 홍보자료 내는 게 아니에요. LG에서 홍보자료 내는 거거든요, 지금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볼트가 들어오는 순간이야.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을 사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LG그룹의 모든 업무용 차량 있죠. 네. 그리고 LG그룹의 수많은 협력업체는 다 볼트 살 거예요. 세상에 엄청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부품 쪽으로 가면서 스마트 가는데 구본준 회장이 여러분의 인터뷰를 보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차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늦게 들어가서 한 번 6개월, 1년 늦으니까 평생 뒷공문에서 지금 완전히 도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G5에 관심 들 때 그거에 얘기해봤자 1년째 주가 안 올라요. 그 의미가 없는 거, 많이 말씀하셨던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국 스마트카, 그게 전기차, 무인차에서 구글이랑 제일 많이 가 있죠. 보면 그 무인카 시대에 미시간 시티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죠. 드림시티에도 거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 보면 별거 아니지만 오늘 텔리매틱스에도 유일하게 또 부품체로 들어가 있죠. 네. 이게 LG그룹이 정말 올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면 성공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룹에서 역학관계가 더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되면 이제 삼성이랑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은 3위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이랑 현대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 되면 이런 거 있죠. 2위까지 못 가겠지만 삼성의 상당 부분 부가가치, 현대차의 부가가치를 뺏어오는 정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소통하는 방송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계시는데요. 폴쉐님이 아까 11시 10분에 이런 걸 쓰셨어요. 네. 형님을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해도 제가 어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한과 지수는 대우 계실 때 평판이 좋은 편이지. 이런 걸 쓸데없는 거 물어보죠. 네. 제가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뭐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평가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저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 대우경제연구소 다니던 다 알아. 저를 엄청 미워했던 거는. 나였는데 중요한 거는 엄청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딴 건 모르더라도 그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부잣집 도련님 같이 뭐 이런 사람 표현을 했잖아요. 좀 막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양반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사람 이한구 의원은 예전에도 대우그룹 있을 때도 김우중 회장 빼놓고는 전부 다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김우중 회장 말만 들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보면 오늘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몇 개 잘 쓴 게 있어서 이거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수출 상황 좀 제가 몇 개 좀 확인해드리겠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수출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 좀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프 몇 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게 1월 달에 수출 감소합니다. 18%.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줄었다는 건데 이게 나쁘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미국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수출 6위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준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무역이 위축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한국의 수출이 18% 제일 많이 줄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2월도 20일까지 실제로는 17.3, 17.4%씩 줄어들었는데 그 미국식으로 봐서 그 연평균을 따져보면 20% 이상 줄었다는 얘기하는데 모르죠. 말까지 어떤 식이 나올지. 그래서 요거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중국 경기 위축의 여파. 이게 중국의 뭐 우리나라 싹 이런 거랑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떠나보시면 어느 나라별로 그 주력 업종은 어떻게 되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곤두박질하는 거 숫자 이거는 6월부터 8월, 9월 쭉쭉쭉 나오죠. 12월, 1월부터 해서 14%, 18% 하락폭이 깊어졌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력 업종의 수출 증가율 있죠. 얼마만큼 마이너스는 하는데요. 자동차가 21%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못했지만 지금 중국이 자동차를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만 죽 썼잖아요.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도 22%, 배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배 수출을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가전 30%, 컴퓨터 30%, 평판, 디스플레이 30% 줄었고요. 석유 제품 36% 줄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별로 또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지역별로 보여드린 것도 보시면 미국, 인도, 일본, 아세안, 중국, 중동, 중남미. 중남미.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로 오히려 올라갔다. 네. 중국도 줄었지만 다른 데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1월까지인데요. 2월 되면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2월 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콜버스 이가 허용이 될까라는 건데 헐버스가 허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화된 신교통 서비스 2월 말에 이제 새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했던 거? 운전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하시고 이게 저녁에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콜버스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애들 이제 통학 차량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저녁 때는 하루 한 바퀴 돌고. 네, 밤에는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쪽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시간대별 택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야간 시간대에는 이 공급이 훨씬 더 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 시간대는 역시 수요가 감소하고. 금요일 하루라며? 그 실제는 금요일 하루라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승객과 가장 가까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그 버스를 내려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택시 조합에서 단속 요청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콜버스 시스템에 대한 쪽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겠다. 상당히 많이. 돈을 벌지. 네. 여기다 인사 안 되는 거죠. 직접 할지. 왜냐면 어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 어저께는 저 친구는 기본료가 2,000원에다가 키로당 얼마야? 뭐 얼마인데 이번에는 단일요금 5,000원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단일요금. 그래서 11인승 차량으로 콜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택시와 버스 면허 사업자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쪽이 도입이 되고 이게 이제 오토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좀 열어주는 그런 마인드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뉴스를 한번 볼 텐데 기대되는 미래라는 이제 그런 글인데요. 이거 보면서 참 돈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렌즈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생체 렌즈요? 디스플레이가 뭐 VR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다 이 렌즈에다 직접 쏴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삽입하나? 만들어내겠다는 얘기. 구글이 안 그래도 이 렌즈에 대해서 특허를 지금 내고 있죠. 렌즈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당뇨병에 대한 치료제를 뭐 당뇨병 혈당 수치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력을 3배 이상 높여주게 되고 실제 인공 근육 같은 거, 그죠? 인공 근육이라든가 인공 장기,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시력을 잃은 사람도 아예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갖다 업로드하고, 그걸 갖다 다시 다운받고, 원하는 거 지우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 그러니까 데이터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제 승부한, 지식의 양이 많다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가는 거고, 얼마나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나름대로 창의력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구글 번역기,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요즘에 이제 구글 번역기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치거나 아니면 말로 해갖고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요즘 다들 그러죠. 네, 다들 여행 가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결국에는 2030년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가 우리가 이제 203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돈 벌면은 장수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이 오늘도 좀 반등을 하니까 미국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BMO 같은 거, BMO는 뭐냐면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뭐 영국계 공화, 캐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고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월스트리트는 비하인드 그래갖고 끝났다는 얘기, 최악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좋아진다. 토마스 린이 또 얘기하면서 이제 극적인 리바운드만 남았다. 그 아저씨 드디어 나왔습니까? 일주일 전에 또 나왔죠. 그래서 근데 뭐 매번 하는데 안 불러주다가 올라가면 부르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아니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제목은 이거예요. The Worst Quarter. 그러니까 최악의 쿼터. 2009년 이후 최악의 이제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여러 개 이거 보면 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 또 방송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 너 영어 자랑하냐? 그랬고 제가 나름 번역을 했어.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죠. 이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크게 아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야겠는데요. 2015년 오타가 났네요. 2015년 4분기 이익이 지금 4%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2009년 이후 최악의 분기에서 실적 리셋점 3분기 연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2.5%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상이잖아요. 예상. 2016년 1분기 이익 감소치가 6.9%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출처 어디냐?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출처를 정확히 밝혀줘야 되잖아. 출처 밝혀주면 2학년 네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6.9%가 줄어들 걸 예상하는데 그러면 9월달에 어땠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9월달에는 4. 지금도 4개월 전에는 이 내년 1분기 어느 정도 이익이 줄 거 아니냐 올라가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4.8%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 5개월 만에 6.9%로 줄어들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더 재미나는 건 또 이번에 출처가 S&P 캐피탈 기준으로 보면 작년 4월에는요 무려 15%나 내년 1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6.9% 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보면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전형적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펀더멘탈로는 지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장세가 좀 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돈이 힘이고 돈이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MWC 보고서로 들어갈까요? 그러죠. 바로 들어가죠. 보고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VR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과연 컨텐츠는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게임주에 대한 쪽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VR 하겠다라고 나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는 게임을 갖고 있으면 굳이 VR까지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 아프게. 그러니까 이제 말되죠. 지금 보게 되면 이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게임이 없으니 VR이라도 해서 시장에서 이제 마켓을 좀 끌어보자. 돈도 좀 투자 받는다니까. 얘기고 지금 보게 되면은 2016년 VR 기기 판매 규모가 한 120만 대 수준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IHS는 뭐 700만 대.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스인가요?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1,400만 대까지 판매할 것으로 그 판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VR에 대한 쪽이 확산이 되려면 이 컨텐츠에 대한 보급에 대한 쪽이 필요한데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M게임 같은 경우가 프린세스 메이커 VR 버전, 그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가 건쉽 배틀 VR, 그다음에 한빛소프트가 리듬 액션 게임 프로젝트 A 뭐 VR용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오이스 게임즈가 에스커 VR 버전이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드래곤플라이의 이제
이 VR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실감나게 하려면 이런 총 쏘는 게임에 대한 쪽, 1인칭 슈팅 액션 게임 이런 쪽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겠네. 다만 VR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쪽도 많이 구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지난주에 무역투자진흥회에서도 VR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럼 관련된 거 적극 투자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이제 하고 뭐 LG에 대해서 하니까 분명히 커지는 건데 하여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는 2년 정도 뒤져 있다는 게 미국이나 해외의 어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될까. 우리나라 좀 뒤져 있다. 그리고 기기 쪽은 뭐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기 쪽은 오큘러스가 꽉 잡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오큘러스나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완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콘텐츠는 누가 뭐라 해도 성인용. 성인용 콘텐츠. 성인용 콘텐츠는 구글링만 여러분 조금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기에는 방송에 적합하지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진짜로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네이버에는 잘 안 나올 건데요. 구글링 유튜브나 이런 거 쳐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야한 게 아니라 CNN이나 블룸버그에서 엄청나게 특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우리가 스타디를 많이 했고 제가 글도 한번 썼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건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VR 그 IR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매니저분들이 얘기하기를 중학교 때 처음 야동 봤을 때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VR로 봤을 때. 아이고 적절치 않니 찌지직으로 방송 처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은 애니메이션은 맞아요. 디즈니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100%짜리 얘기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뉴스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명력이 거의 끝난 뉴스다. 좀 모르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저 때문에 그거 사셔갖고 돈 보신 분은 그냥 그분들 그냥 잘 됐다. 여러분들은 복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저한테 고마울 필요도 하나도 없고 이게 떨어진다고 욕하는 것도 불법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내막은 오늘 제가 딱 한 정도 녹음하잖아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